안녕하세요. 하마탱입니다. 오늘은 웹툰 편집과 디자인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웹툰의 후반 작업에서는 다양하게 체크할 사항들이 있어요. 이거 한번 뭐 캡처하시든지 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나중에 뭐 설명드릴 시간이 좀 있다면 이 부분은 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런칭 전에 점검할 부분들이 있고요. 캐릭터 연기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점검할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컬러링 잘 됐는지, 말풍선과 대사는 적합한지, 폰트 손글씨는 또 어떠한지, 이런 부분은 얘기를 또 따로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가장 좀 마무리 단계랄까요? 편집과 레이아웃, 그 다음에 칸 나눔이 잘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표현의 자유와 책임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과 디자인 들어가기 전에 최종 점검 부분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어요. 좀 설명드릴게요. 런칭, 이제 오픈하기 전에 기초적으로 점검할 부분들이 있어요. 먼저 타이틀인데요. 타이틀을 먼저 확정 짓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원래 지었던 타이틀이 조금 바뀌어야 될 어떤 상황이 생긴다든가 그게 이제 외국으로 갔을 때 글로벌로 뭐 진출을 했을 때 제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SF 상황이고 뭐 우주 공간에서 뭐 축구를 하는 얘기가 있다 칩시다. 그때 뭐 예를 들면 내 꿈을 향해 달려가 뭐라든가 네가 그렇게 볼을 잘 찰 줄 몰랐어 라든가 혹은 뭐 스트라이크 포스라든가 다양한 제목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개그라든가 좀 그런 부분이 가미된다면 그런 식으로 지으면 될 거고 조금 진지하게 가고 싶다 혹은 멋있게 좀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주고 싶다 그랬을 때는 또 뭐 더 영어 이름으로 한다든가 뭐 아까처럼 스트라이크 포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짓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기 작품 성향 따라 타이틀 보고 이 작품 재밌겠다 재미없겠다를 결정짓는 독자도 많기 때문에 제목 자체도 기초적으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은 썸네일이에요. 썸네일은 독자가 볼 때 이 작품의 대표적인 이미지, 그죠? 대표적인 이미지. 그리고 이 작품을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이제 회차별로 나오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 화마다 대표적인 어떤 뭐 큰 사건을 상징하는 어떤 인물이 큰 감정을 겪는 그런 부분에 각 화에 해당하는 썸네일도 잘 회별로 결정을 해줘야 독자가 이거나 재밌겠다, 이거나 뭐 별로일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작품 전에도 로그라인을 잡고 시작하겠지만 작품을 다 한 다음에도 내가 지금 잡았던 이 로그라인이 홍보 문구로서 좀 매력적인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가 그걸 마지막으로 좀 점검해보고 어떤 라인 같은 것도 잘 맞춰서 어떤 아이러니 같은 게 잘 드러나게 어떤 재미 요소가 드러나게 그런 로그라인을 좀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르, 타깃, 연재를 희망하는 플랫폼별로 좀 차별화하는 게 좋아요. 알겠죠? 전체적인 어떤 느낌이라든가 제목이라든가 썸네일, 로그라인 모두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어떤 플랫폼으로 연재가 결정됐다 했을 땐 그거에 맞는 어떤 다양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차별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내 작품 속에서 어떤 누군가를 뭐 극도로 안 좋게 표현한다든가 비하한다든가 비아냥거린다든가 뭐 혐오한다든가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겁니다. 뭐 대체적으로 뭐 장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는데요. 자기 작품이 나중에 이거 캡처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명랑체로 스릴러 장르를 준성인을 대상으로 주로 남성향으로 해서 주간 연재를 하고 웹툰 형식으로 스크롤로 해서 나는 조금 런칭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자기 거를 좀 타겟팅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알겠죠? 딱 영점 조절을 하셔야겠죠? 참 이거 일장기 그린 거 아닙니다. 자, 제목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를 들면 뭐 설명드린 바도 있지만 서아프리카 극빈국의 전쟁과 가난,
기아에 대한 실태 보고서. 이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관공서 제출용이라든가 보고서라든가 리포트에 어울리는 제목이죠. 그것보다는 감성적으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이런 게 어울리는 것. 그리고 로그라인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뭐 정말 좋아합니다. 사실 이게 이제 핵심 대사고 핵심의 주제거든요. 저는 슬램덩크의 주제는 농구는 너무너무 재밌어. 난 이 단어로 끝난다고 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래비티 같은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외계인도 우주전쟁도 없다. 이것이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진짜 재난이다. 나 이걸로 그래비티를 어떤 핵심 포인트를 잘 설명하고 있다 봐요. 이런 게 로그라인입니다. 뭐 때려던 개그만에서는 그만해 미친놈들아. 이걸로 이제 요약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이런 정서 황량하죠 여기는. 이런 정서가 이 작품의 어떤 전체적인 테마나 감정이 저런 모양새겠구나 하는 핵심 포인트, 핵심 이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작품을 할 때 제가 그리고 싶었던 어떤 핵심 이미지랄까?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이렇게 이제 떡밥들을 깔아놓고 했었던 거예요. 자, 다음으로 대사와 연기력을 간단하게 또 점검해 봅시다. 이 대사라는 게 여러분들이 작품을 그리는 그 작품 속 캐릭터의 성격과 부합을 해야 돼요. 성격과 부합하는지 대사 여부를 간단하게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많은 작가들이 캐릭터 A, B, C, D가 있다면 모든 인물이 같은 A처럼 뭐 표준어라든가 같은 문법, 같은 어조, 같은 말투, 같은 어떤 습관, 제스처 이것들을 통일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A는 까칠하다, 소심하다 뭐라든가 C는 뭐 대범하다, 뭐 D는 명랑하다 했을 때 이 각각의 캐릭터들이 배고프다 라는 대사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배고프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까칠하고 소심하다 예를 들면은 까칠한 캐릭터라면 배고파 죽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대범한 캐릭터라면은 뭐 또 명랑한 캐릭터라면은 글쎄요 백가족 특가족이 붙을 것 같네 라든가 그런 식으로 같은 어떤 정보를 전하더라도 그 캐릭터의 성격이랑 그 대사는 부합하는지 예를 들면 이제 지역이 뭐 부산이다 아니면 지역이 뭐 광주다 그러면 각각의 사투리를 적절히 쓰는지 아니면 말하는 속도 같은 것도 웹툰에서는 느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풍선 크게 넣어놓고 다다다다다 했을 때랑 같은 대사량을 말풍선 3개로 나눠가지고 했을 때랑 훨씬 더 좀 촉새 같아 보이죠? 이쪽이 그렇죠? 진중하다기보다는 뭔가 바삐 말하는 느낌을 받죠? 그래서 그 캐릭터의 성격에 부합하는 대사를 써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사와 연기의 호흡을 조절하는 거는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말풍선을 통합하든가 분리시키든가 하는 거예요. 또는 말풍선의 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배고파 소심해 보이죠? 으아 배고파 죽겠네 대범해 보이죠? 그러니까 말풍선의 크기 그리고 그 위치 혹은 뭐 모양 같은 거 있죠? 으아 이런 거 혹은 소심하게 물결처럼 이런 거 다릅니다. 그래서 크기나 위치 어떤 그 물리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기존의 말풍선들이 제대로 되어 있나 점검을 한번 해보고 좀 불필요하거나 좀 잘못 사용된 경우가 있다면 수정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일부 대사들은 앞 뒤에 다른 칸으로 위치를 변경하거나 통합이 가능해요. 자, 이 예시를 어떻게 보여줄까? 요 칸이 있고 요 칸이 있어요. 여기서 배고프다 했어요. 그럼 이 캐릭터가 인물이 2명 있다 쳐요. 배고프다. 그래? 뭐 먹지? 우리 김치찌개 먹으러 갈래?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어떻게 하냐면 배고프다 했어요. 이 캐릭터가 그 대사를 받지 않고 그래? 우리 그럼 뭐 먹으러 가자. 뭐 먹을래? 김치찌개 먹으러 갈까? 오케이 좋아. 이렇게 여기다 몰아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에너지의 방향성과 각각의 이제 파워 비중이 좀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일부 대사들은 앞뒤 다른 칸으로 이 칸에 말풍선 2개, 이 칸에 말풍선 2개, 이 칸에 말풍선 2개 꼭 균열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3개, 여기에 하나, 여기에 4개 이런 식으로 조금 비중을 좀 조절해줘라.
그래야지 읽는 호흡의 맛이 나요. 그게 이제 호흡 조절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들을 섭외해서 연기를 시킬 수는 없죠. 웹툰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배우들을 섭외한다. 그러니까 가상으로 섭외해서 그 배우에게 연기력을 부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캐스팅 어떤 비용도 필요 없죠?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배우들을 섭외해서 그 배우들의 연기력을 우리가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감독이자 코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사나 연기력이 어떤지, 내 캐릭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간단하게 모두 한 다음에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예시들 볼게요. 저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시동이라는 작품이죠. 조금산 작가님. 여기 좀 있는데 양해를 부탁합니다. 이거는 이 작품의 성향상 좀 성장하고 있는 아주 거칠고 조금 거친 반면에 좀 미약한, 그다음에 아무런 힘이 없는 어떤 청소년의 일탈과 또 성장을 다루고 있는 문제 어떤 작품이기 때문에 다소 거친 표현들이 나와요. 자, 상당히 거친 표현들인데 이런 거 보입니까? 이것도 일종의 디자인이거든요. 상당히 까칠하고 지금 날 서 있다라는 느낌 보이죠? 그죠? 그게 연기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밀려져 있는, 손에 밀려져 있는 눈꺼풀 보이시죠? 눈꺼풀 살짝 삐져나온 거. 이런 부분들, 여기 주름 잡힌 것들. 그죠? 목에 막 핏줄 딱 선 거. 이런 느낌 아시죠? 그러니까 뭔가 악에 차가지고 이제 울부짖듯이 하는 대사. 그런 거를 이 캐릭터가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사의 문제도 있고, 이 그림 드로잉의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캐릭터가 표정이 지금 어떤지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도 봅시다. 졸려서 자고 있는 아저씨 있고, 자, 주인공 봅시다. 부르르 떠는 거 보시죠? 부르르 떠는 거. 그 다음에 요거 보입니까? 여기 턱 밑에. 턱 밑에 요거 보입니까? 요거. 여러분, 이렇게 울음을 참는다라는 느낌. 여기 딱 주름지는 거 알죠? 여기, 이 부분. 턱 주가리에. 요런 부분에 이제 세심한 묘사들이, 이 작가님이 예사로 그리는 게 아니고 허투루 그리는 거 아니구나라는, 이 캐릭터가 상당히 연기를 잘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랑 마찬가지로 여기 이런 것들, 주름이 이렇게 피부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들, 날카로운 대사들, 강렬하게 부딪히는 이 두 캐릭터의 에너지, 이게 서슬퍼렇게 느껴지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체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캐릭터풍이라든가 카툰체라든가 뭐 에피소드형 만화 말고 이제 극화, 제대로 된 어떤 드라마를 다루고 싶다면 극화체를 사용하실 텐데, 극화체를 하는 분들은 역시 일단 인체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쇄골이 어떻고, 뭐 뼈가 어떻고, 뭐 중둔근이 어떻고, 복근, 뭐 외복상, 뭐 이렇게 근육 이름, 뭐 뼈대 이름 이런 걸 외우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근육의 움직임이 이 캐릭터의 어떤 정서, 어떤 표정을 드러내줘야 할 때 그 움직임이 필요할지를 탐구하듯이 인체 공부를 하면 조금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런 현실적인, 정말 우리 이제 버스 탈 때 이런 느낌 알죠?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좀 섭외하려고 어떤 찾아내려고 조사와 취재를 하는 방법들, 그런 것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적은 있는데, 그래서 항상 현장을 좀 돌아보고 거기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 어떤 정겨운 정서라든가 이런 거, 다리 길이가 다르죠? 그런 것들 직접 써먹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이제 극화체를 그리진 않습니다만 그 안에서도 나름의 일상적, 생활적 디테일을 좀 담으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자기 작품 성향 따라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봅시다. 대사와 표정이에요. 자, 특이한 경우죠. 이 박수봉 작가인데 수업 시간 그냥 눈이 없네요. 그죠? 계속 눈이 없어요. 이 작품을 보면 이 캐릭터가 계속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눈이 보이지가 않지만 나중에 어느 순간인가 3번 정도인가 눈이 보이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아주 그 어떤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더더욱 빛을 발하는 그런 경우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림체에서는 뭐 근육의 움직임이 어떻고 뭐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는 않겠죠. 앞선 그 과치와 달리. 하지만 그 나름의 매력이 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런 표현? 어떤 이 캐릭터 지금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룰루랄라 넷마블 지금 게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죠. 지금 뭔가 침울해 있다. 침울해 있는 그런 장면을 핸드폰 액정이 깨져 있는 것이 얼굴과 요 베개에 비쳐 있는 빛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가로서
독특하고 어떤 창조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종범 작가 닥터 프로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닥터 프로스트 교수가 표정을 잘 드러내지 않죠. 늘 일관된 표정, 어떤 웃거나 울거나 이러진 않는데 유일하다시피 이런 표정을 지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주어지는 그 충격적인 어떤 같이 막 울고 싶은 만한 그런 감정을 쏟아 부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표정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 어때요? 정말 전화 받기 싫어하는 느낌 받죠? 여기 귀 빠파가지고 귀지 정리하고 있고 그런 느낌. 자, 뭐 이것도 이제 대사를 지금 여러분이 잘 보이진 않겠지만 이런 그림체 안에서도 이 눈물 자국 보면 이 앞선 맥락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지만 같이 눈물 나거든요. 정말 안타깝거든요. 그런 것도 역시나 주호민 작가 신과 함께죠. 어떤 단순한 카툰체면서도 슬픔이 아주 극대화되는 그 표정을 구사하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칸의 운용으로 연출을 한 거죠. 그죠? 이 표정 1번, 2번 다음에 바로 3번으로 가도 됩니다. 그러나 슬픔이 깊어진다. 슬픔이 드디어 어떤 울분이 어떤 문 밖으로 표출된다라는 장면을 시간차를 두고 연기를 했죠. 이 캐릭터가. 시타를 위하여. 멋진 작품이죠. 사랑한다. 이 대사와 이 표정. 그러니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최고의 헌신이랄까요? 그것들을 이제 좀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것들을 좀 보여주는 표정인데 막 눈물이 나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의 돌박이란 절대로 없어. 뭐 이런 느낌입니다. 알겠죠? 원피스. 계속 봅시다. 우라사와 나오키 작가죠. 해피라는 작품.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해방법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해피. 근데 이 표정 보십시오. 이거 정말 어쩌면 이 작가님의 그 어떤 작품치고는 단순하게 그렸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정말 밀자스럽잖아요. 이런 표정을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는 거죠. 이것도 이 제목이 뭐더라? 해피 뭐였더라? 스위트 뭐더라? 아무튼 그건데 스위트 하우스인가? 해피 하우스인가? 스위트 홈인가? 그건데 표정 자체를 그리지가 않아요. 어떤 표정이 있는지 그리지를 않습니다. 자, 이끼 작품이죠. 그런데 오늘도 슈퍼에서 자는 기제 이 호흡에서 조금 더 우리에게로 다가오는 이 표정 이 표정들이 중요하다 이거죠. 자, 이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인데 옛날 드라마인데요. 정말 재밌어요. 혹시나 기회가 되면 찾아보세요. 김명민 배우가 한 손으로는 신문을 안 잡고 있어요. 한 손만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체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대본 자체에는 없었대요. 그런데 그런 디테일을 이 배우가 준비해서 연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디테일을 여러분들도 꼭 포착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편집과 레이아웃 이쪽으로 좀 가볼게요. 레이아웃이라 하면 개별 레이아웃 알죠? 어디다 어떻게 배치하고 이렇게 가지고 어떤 시각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 혹은 신문이라면 레이아웃 그리드라든가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지를 어디 배치할 거냐, 글자를 어느 만큼 넣을 거냐, 글과 단과 단을 얼마나 띄울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개별 컷별로 일단은 오류를 점검합니다. 개별 컷별로 무슨 말이냐? 이렇게 페이지로 만화로 연출했다면 칸들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칸이 들어가겠죠. 일단 이거 하나를 꺼내서 이 개별 컷 안에서의 레이아웃을 보시는 거예요. 사물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 무게중심이 맞나, 먹은 좀 적절히 들어갔나, 광원은 적절한가, 뭐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컷이 들어간 다음에 이 컷들과 컷들 사이의 어떤 이미지의 비중들, 먹의 비중들, 선의 굵기라든가 말풍선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잘 맞는지. 예를 들면 제가 어색하게 해볼게요. 컨이 있는데 여러분들 레이아웃으로 치면 말풍선 위치를 전부 이렇게 따져요. 근데 이거 컷 하나를 개별로 꺼내봤을 때는 아무 문제 없죠, 그죠? 하지만 이 컷들이 모여 있는데 계속 말풍선 모양이 이래, 혹은 위치가 이래. 이거는 레이아웃을 개별 컷별로 말고 그것들이 어떤 배치된 전체 덩어리 안에서 지금 균형감이 좋은지 오류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거는 조형의 원리나 조형 구성의 원리, 제가 이제 특강 한번 하기로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었는데요. 조형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거를 기초적인 몇 가지 원리로 뭐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걸로 레이아웃을 점검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으로 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레이아웃은 각각 컷별이 아니라 컷 말고도 시각적 전체 덩어리로 점검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페이지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긴 스크롤이 있다고 쳐요. 긴 스크롤이 있을 때도 예를 들면 뭐 전체적인 모든 부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방금 말풍선 얘기를 했으니까 말풍선이 이렇게 수영하듯이 유영하듯이 자연스럽게 배치되면 좋겠죠. 예를 들면 한쪽에 너무 몰린다든가 아니면 너무 급변한다든가 뭐 이런 거 조금 삼가하는 게 좋겠어요. 말풍선이 배치가 저렇게 된다는 말은 이미지 역시도 유영하듯이 매끄럽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뭐 너무 동떨어져 있다든가 너무 몰려 있다가 갑자기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거 불편함을 초래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시각적 덩어리로 좀 점검하시라. 제가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많이들 보잖아요. 그러면 앞선 컷이 요 정도 보일 때 그 뒤 컷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게 좀 좋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좀 길어진다 그러면 지금 로딩하고 있나? 뭐 이런 어떤 의문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으로 시각적 인지 시인성. 마찬가지로 핸드폰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 깨알 같은 글씨가 있다고 쳐요.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죠. 혹은 이렇게 확대를 해서 봐야 되겠죠. 이거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글자가 클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도로 시인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나 비중이나 그런 걸로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형 구성의 원리와 창작이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은 조형 구성은 뭐 크게 보면 이렇게 해요. 변화, 통일, 균형이에요. 자, 변화가 너무 없으면 지루합니다. 강약, 중강약 이렇게 돼야 돼요. 강강 이러면 지쳐요. 이렇게 멋진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설마 좋아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루해져 버려요. 오히려 물리죠. 그 다음에 양약 이렇게 되면요. 웹툰 보다가 졸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항상 강약, 중강약, 어떤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 한 화에서도 혹은 한 시퀀스 안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드러나야 이게 이제 개성이 됩니다. 자, 흔함, 따분함, 평범함 이런 걸 파괴하기 위해서 변화라는 거는 그야말로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극적인 변화, 컷의 크기가 갑자기 커진다든가 컷의 길이가 길어진다든가 이런 거 있죠. 말풍선이 계속 오밀조밀 쓰다가 갑자기 큰 말풍선이 등장한다든가 뭐 이런 식이에요. 자, 통일은 얘야말로 정말이지 따분한 녀석이에요. 변화 자체를 싫어하죠. 얘는 그냥 꾸준히 가고 싶어해요. 안정지향적이죠. 꾸준히 큰 사건 사고 없이 그냥 꾸준히 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한 번씩 툭 튀는 이런 변화가 있으면 얘가 너 왜 그러니 하고 얘가 망치고 다시 땅땅땅 쳐서 다시 제자리로 가게 만들어 버려요. 그럼 무조건 나쁜 놈이냐 얘가? 그건 아닙니다. 자, 변화가 활용점정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통일성은 전체적인 완성도에 좀 기여를 하죠. 그래서 독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튀어가는 이 리듬 안에서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안 튈 거야 라는 어떤 요 정도까지는 안 내려갈 거야 라는 어떤 리듬감, 적절한 그 통제감을 줘요. 그래서 완성도가 좀 단단해지죠. 그렇죠? 단단해지게 조금 재련하듯이 딴딴딴딴 이렇게 그 망치질 하듯이 작품 전체를 완고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균형은 일종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 요즘은 또 아버지와 같은 역할이죠. 뭐 모녀 사이라면 그죠? 균형감을 잡아주는 거예요. 변화, 뭐 요래저래 튀려고 합니다. 나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튀려고 합니다. 통일, 가만히 있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균형은 그 정도 좀 해주지 그래. 자기가 좀 참아 이렇게 좀 이 정도 변화가 한 요 정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균형감을 잡아주는 역할이에요. 혹은 얘가 너무 극심하게 나가려고 할 때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선 넘는 거야 여기까지만 와 이렇게 조금 너도 좀 양보해라 이렇게 조금 중재를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변화와 통일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이 균형이 존재하기에 변화와 통일은 가까스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균형이라는 이 중재 역할이 없다면 변화와 통일은 같은 방 안에 같은 공간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형 구성의 기초적인 원리이고요. 자, 다음은 컬러링 분야를 좀 봅시다.
컬러링은 물론 이제 컬러를 안 하고